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단식 이틀째 밤을 보냈습니다. 밤에 날씨는 대단히 춥고 사실상 야외에서 하는 단식이라 체력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왔습니다. 이번 황 대표의 단식을 제가 지켜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야당 지도자들의 단식과 매우 다르다. 여러 가지로 참으로 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제가 옆에 단식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면에서, 여러 조건에서 상당히 어려운 단식이다. 시작도 어렵고 끝도 어렵다. 제가 그 시련의 구조적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단식을 하면서 내건 주제, 요구, 주장 이런 것들의 선명성, 확실히 각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것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야당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1983년 5.18 3주년을 맞아서 시작한 YS의 단식 23일간 지속이 됐죠. 그때는 민주화 5개항을 내세웠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학생들 이렇게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 그리고 가택연금 해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활동 규제의 해제, 이런 것들, 민주화 5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명도가 높은, 그때 직선제 개헌,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찬성을 하는 그런 아주 뚜렷한 주제들이었습니다. DJ가 1990년 13일간의 단식을 했던 그때 내걸었던 두 가지 주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내각제 개헌 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주제의 각이 뚜렷한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내걸고 있는 세 가지, 지소미아 파악이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자, 이런 것들은 현재 이 진영이 좌우 보수 진보 친문대 반문으로 이 나라 국민들이 거의 절반씩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같은 이 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공수처 연동형. 문재인의 정책을 찬성을 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만큼이나 많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소미아 공수처 연동형 이런 것들은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있다.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내각제 포기, 직선제, 민주화 이런 것들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왜 단식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주장을 하는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SNS 시대의 복잡성과 이 친정부 언론 환경. SNS 시대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공론의 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 공론화 장에 붙였을 때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쉽게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때문에 상황이 대단히 여론 형성이 복잡해집니다.
대번에 단식을 시작을 하면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하고 비아냥거리고 나아가서는 모독하고 매도하는 이런 식의 여론도 SNS상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는 야당 지도자나 야당 세력이 원하는 여론 형성이 쉽게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 더군다나 현 정부의 이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이 방송계, 벌써 그런 데서 이 냉소적이고 무관심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식의 보도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삼 총재가 단식을 했던 1983년만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단식이 국내적으로는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도동 측에서 열심히 외신의 얘기를 해서 오히려 외신을 타고 국내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단식을 왜 하는가?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도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거꾸로 그때는 자유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SNS도 없었기 때문에 단식을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런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책자, 이런 어떤 이 비밀 통신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야 인사의 현안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었죠. 자, 세 번째, 이 진영 내부의 분열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자, YS가 단식할 때는 미국의 망명 중이던 DJ까지 가세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야당 진영이 똘똘 뭉쳤습니다. YS의 상도동 이런 것은 이런 진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교동까지 가세해서 응원을 해줬죠. 자, 이 DJ가 단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때는 YS의 상도동 진영이 민정당과 합쳐서 거대 민자당을 만든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반민자당 세력, 동교동, 호남, 야당 이 세력은 DJ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굳게 뭉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문 진영도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세력,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당 내에서도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있고 당을 사수했던 세력과 당을 탈당했던 세력으로 갈라져 있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를 흔드는 세력과 황교안 대표를 지키려는 세력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자마자 홍준표라고 하는 직전 당대표가 완전히 죄를 뿌리고 나섰습니다. 당의 분열상이 이 정도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네 번째 추운 날씨. YS가 단식을 했을 때는 5월이었고 DJ가 단식을 했을 때는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단식의 대부분을 자택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YS 23일, DJ 13일. 날씨도 그리 춥지 않은 데다가 단식의 장소도 야외, 노숙이 아니라 자택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낮에는 청와대 앞, 또 밤에는 국회의 야외라고 하는 데서 아주 어려운 추운 날씨에서는 체력이 급속도로 다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병원에 실려가기 전까지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상당히 과거 단식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정권의 비타협성입니다. YS의 단식은 전두환 정권이 가택연금 해제라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YS는 민추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DJ의 단식은 민자당 정권이 지방자치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실상 내각제를 포기했습니다. 두 가지 요구 조건이 다 충족된 셈이죠.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좌파 골수 정권, 비타협적인 정권이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악이 지소미아는 오늘 자정부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 제가 봤을 때는 야당 지도자의 단식에 어떤 상응하는, 응답하는 이런 식의 조치가 내려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때문에 단식은 투쟁의 끝이 아니라 어찌 보면 투쟁의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황교안 대표는 참으로 어려운 단식의 시련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반문 세력의 중심인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라 망치기에 반대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 그리고 정치 세력은 일단 아무리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지지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 반문 진영의 결집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